안녕하십니까, 머니보십니다. 안녕하세요, 멍구리입니다. 자, 오늘은 파이썬 쾌속 코스, 집합부터. 예, 세 번째 시간. 속인데 설명이 너무 늘어지는 게 아유, 있어요. 재밌습니다. 슬슬 잘 넘어갑니다. 집합. 집합. 이게 이제 가끔 집합이 필요할 경우는 있는데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멍구님 이거 써보셨어요, 집합? 아니요, 안 써본 것 그죠? 같아요. 예. 이거 언제 저는 쓰냐면 막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다 같은 데이터가 막 중복돼 있어요. 그 중복돼 있는 데이터를 없애고 그냥 하나씩만 원하고 두 개 이상 있는 거 별로 그 나머지는 다 지우고 싶어요. 예. 그럼 뚜렷한 방법이 없거든요. 프로그램 짜려고 그러면 이제 좀 귀찮아지니까. 그럴 때 이제 집합을 씁니다. 아, 그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네요. 네. 딱 그 상황에서, 딱 그 상황에서 예, 했어요. 중복된 거 제거될 때. 예. 그 다음에 뭐 두 종류가 있으면 뭐 그 합집합을 만들거나 교집합을 만들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싹 추려낼 때 그때 쓰지 그 이후에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근데 뭐 하여간 뭐 그렇고 집합은 이제 딕셔너리랑 똑같이 저렇게 중괄호를 쓰거든요. 중괄호를 씁니다. 그러면 이제 집합이 된 건데 저걸 꼭 저렇게 안 쓰고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럼 너무 헷갈리지 않습니까? 중괄호를 쓰면 딕셔너리랑 이렇게 해서 저는 프로그램 할 때 저런 식으로 중의적으로 갖게 되는 프로그램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거는 그렇게 권해지는 방법은 아니에요. 내가 권하는 방법은 뭐냐면 어차피 이게 프로그램이라는 게 사람이 쓰고 사람이 읽는 거거든요. 기계가 읽으라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 언어는 사람이 보고 읽으라고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이 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쉬워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중괄호로 쓰면 딕셔너리랑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이거 보고 저 딕셔너리인가? 집합인가?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런 걸 명시적으로 이건 집합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해주죠. S는 set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1, 2, 3 그러면 이제 얘는 아이고 잘못 썼네. 제가 이렇습니다. set이라고 하고 리스트 형태로 넣어주면 이게 항상 일어나는 에러들이죠. S를 출력을 하면 집합으로 나오죠. 이렇게 중괄호로. 이렇게 set이라고 프로그램 할 때 명시적으로 써주면 이건 집합이구나 이게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중괄호로 써주면 이제 헷갈리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으로 이용한다는 중복된 데이터 깔끔하게 줄여주죠. 이거 프로그램 짜려면 골치 아픕니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골치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리스트가 있는데 네. 그 리스트에 막 중복된 값들이 많을 때 딱 그 유일한 값들이 뭔지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셋으로 딱 해주면은 그러면 이거 집합이 되는데 이거 다시 리스트로 어떻게 바꾸지? 또 지난번 강의에서도 잠깐 이제 보여드렸듯이 이번엔 이제 리스트로 해서 바꿔주면 리스트로 다시 바뀌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리스트 셋 바꿔가면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얘는 이제 저는 셋은 이럴 때 이외에는 별로 쓴 적이 없어요. 저도 딱 한 번 써봤는데 거의 안 쓰는. 예, 지금 그 상황 말씀을 하시니까는 생각이 나네요. 근데 저 상황에서 데이터를 지금 이렇게 66번째 이 라인처럼 예. 데이터를 줄이고 싶을 때 이거 코딩하려고 그러면 짜증 나거든요. 루프 올려가면서 예. 코딩을 일부러 해야 되는데 그냥 셋으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자, 이걸로 이제 셋은 끝내는 걸로 하고 이제 다음에 이제 비교 연산자 나왔습니다. 이거 별건 없습니다. 1이 2보다 크냐? 두둥 불리언으로 대답을 해줬어요. 예. false. true. 1보다 2가 크다. 맞죠? 1이 1보다 크거나 같으냐? 그럼 true. 4가 1보다 크거나 같으냐? true. 이건 이제 지난번 강의 때 설명했던 같으냐? equal 두 개. 얘는 false죠. 문자열이 둘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 얘는 false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 그냥 보시면 이해가 되는 거죠. 이거 말고 이거 비교 연산자거든요. 크다 작다 비교하는 거고 이제 논리 연산자가 있어요. 이제 맞냐 틀리냐 and, or와
맞는 것과 맞는 거를 합치면 맞냐, 뭐 맞는 거 또는 뭐 막 이런 거 있죠. 이게 이제 로직 오퍼레이터 논리 연산자라고 하는데, 이 AND가 이제 로직 오퍼레이터입니다. OR 이 두 개죠. 이거 말고 뭐 NO와 뭐 XO와 막 이런 거 아주 복잡한 거 많거든요. 예, 그런 거 안 쓰고 그냥 AND OR만 상식적인 순에서 그 필요할 때 찾아 쓰면 됩니다. 네. 자, false가 나왔습니다. 1이 2보다 크냐? 그럼 이거 false죠. 예, 예. and니까 뒷건 볼 것도 없이 다 false예요. 예. 네. 그 다음에 1이 2보다 크냐? false인데 2가 3보다 작으니까 true죠. 예, 둘 중에 하나니까 뭐 거짓과 참이니까 참이죠. 우와. 이거 학교에서 배웠죠? 수학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이것도 이게 같거나 마지막 게 하나 같으니까 아무거나 하나 그냥 true니까 true죠. 이게 이제 논리 연산자입니다. 이게 이 부분에서 제일 많이 쓰고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많이 안 씁니다. 그냥 AND와 뭐 이 정도니까 자기가 그렇게 구성하면 됩니다. 프로그램을 자기가 어렵게 짜지 않으면 쉬워져요. 멍구리님 이제 이 AND와 갖고 되게 복잡하게 짜신 경우 제가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생각이 정리가 안 되면 이게 복잡해지거든요. 생각이 정리가 되면 이게 되게 단순해지니까. 그 말씀도 맞는 것 같네요. 생각이 복잡해지면은 프로그램이 복잡해져요. 특히 저희가 추구하는 이 알고리즘 쪽에서는 복잡해져만 하면 됩니다. 이건가 이거 하면서 계속 붙여나가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어디서 에러가 나는지도 모르고 그게 자기가 읽어도 뭔지도 몰라요. 그 어떤 게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잘 모르고 그 프로그램은 됩니다. 어렵게 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순하게 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프로그램도 잘 돌고 이해도 쉽고 어렵게 짠다고 잘 돌아가는 거 아니거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if else 이제 문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비교문이거든요. 이거 제일 많이 쓸 겁니다. if 문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가 뭐면 뭐뭐를 해라. 뭐 이런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우리가 영어 쓰듯이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문장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2가 1보다 크면 그 밑에 문장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if문. 이렇게 if문 혼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있죠. 1이 1보다 크면 요 문장을 프린트를 해주고 아니면 이거를 프린트 해줘라.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전형적인 겁니다. if, else가 이렇게 하나씩 나와요. 이게 전형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2가 크니까 위에 걸 찍었는데 만약에 1이 2보다 크면 이게 false죠. 예. 그러니 다음 문장을 실행 안 하고 false면 else에 있는 문장을 실행하거든요. 1이 큽니다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요겁니다. if else. if else는 맞으면 아래 거, 틀리면 else 다음 거. 예. 여기서도 이제 실행하면 똑같은 결과고. 이제 이걸 좀 복잡하게 써서 if else를 막 이렇게 집어넣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렇습니다. 이게 저는 이걸 그렇게 쓰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거 두 번, 세 번 들어가면 프로그램 에러 찾는 게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자, 이게 조건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1과 2가 같은지를 먼저 봅니다. 1과 2가 일단 다르면, 같으면 요거를 하죠. 1과 2가 다를 경우에 요거로 내려옵니다. 요 문장으로. elif 다음 문장. 네. 그래서 그 다음에 3과 3이 같은지를 봅니다. 그럼 같으면 요거를 하고 다르면 요거를 하게 되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1번 문장, 2번 문장, 요게 else가 3이라고 그러면 1에 의해서 2가 결정이 나고 2와 3은 같이 결정이 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으로.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1이 1로 들어갈지 말지를 이 1번 문장에서 결정져지는 거예요. 이게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if else를 쓰기 시작하면요. 이게 보기에는 이렇게 순서대로 있어서 평면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들여쓰기 한 거랑 같아요. 일단 1이 통과가 돼야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2번, 3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 만약에 잘못돼 버리면
이래서 만약에 true가 돼버리면 이거 해버리고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은 2단계라 되게 쉬워 보이는데요. 이게 elif를 쓰는 사람은 else if를 잔뜩 쓰거든요. 그럼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찾아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else if를 쓰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문장을 가능한 한 단순하게 해서 if 조건문 나오고 else까지만 나오고 틀린 거 나오고 그럼 이걸로 그냥 끝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프로그램을 가능한 한 이렇게 짜야 돼요. else if를 쓰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논리적으로 중간에 여기서 하나가 허점이 생기면 골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게 실행될 줄 알았는데 그게 실행 안 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거는 재현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else if는 웬만하면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현대적인 프로그램에서는 이게 문법적으로는 만들어 놨는데 쓰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차라리 그러니까 파이썬에서는 이 문장은 버려야 될 문장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언어에서는 저걸 깔끔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파이썬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다른 언어는 이런 식이에요. C# 같은 경우는 스위치라는 게 있거든요. 스위치, X 뭐 이래가지고 X 값이 1이면 2면 뭐 3이면 요걸 해라 이런 거예요. 이거 훨씬 깔끔하죠. 명세표처럼 이 값이 1이면 이걸 하고 2면 이걸 하고 3이면 이걸 해라. 이게 명시적인데 else if가 이게 중복돼서 계속 쓰이잖아요. if 뭐 if 뭐 이러면 이게 어떤 조건에 따라서 요 조건이 맞으면 여기로 왔다가 또 다음 조건을 체크해야 되고 그 연속 조건을 계속 사람이 따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져요. 프로그램 못 잡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처음 짜시는 분들은 어떤 조건 비교할 게 많아서 이걸 쓰시는데 안 쓰시는 방향으로 해야 돼요. 가급적. 가급적. 예, 그냥 예. if문 그 다음에 조건 else 그 다음에 실행문 이렇게 두 개 실행문 요 문법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요거만 쓰세요. 아니면 요거까지만 써도 돼요. 근데 이걸 elif로 쓰지 마세요. 그건 제가 권해드리는 겁니다. 저거를 그냥 elif를 계속 쓰게 되면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해지고 디버깅이 안 됩니다. 요거는 가급적 피하시라. 예, 알겠습니다. 요번 if else 문에서부터 들여쓰기, 파이썬 들여쓰기가 이제 중요해지네요. 그렇죠. 파이썬은 네. 들여쓰기를 해야 되죠.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파이썬은 다른 언어랑 틀려서 들여쓰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이 끝나지 않고 다음 거로 넘어가는 문장이 나오면 얘는 얘 일부분이다 이래가지고 들여쓰기를 시작을 해주거든요. 지금까지는 다 한 줄짜리였는데 if문과 else문은 이게 한 세트예요. 한 세트고 그 하위적으로 내려가는 그 문장 전체를 이게 이제 한 문장인데 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맞으면 이렇게 하고 틀리면 이렇게 해야 되는 두 문장이 또 나오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얘들은 이 전체 문장의 하위 문장이 되기 때문에 하나를 이렇게 들여씁니다. 예, 예. 한 레벨을. 그 다음에 이렇게 들여쓰죠. 하나씩. 그래서 얘는 이게 전체적으로 한 문장이고 얘는 요 밑에 따라 들어가 있는 여기에만 속해 있는 문장이구나. 보기는 이렇게 쉽죠. 보기는 쉽게 만들어졌고 파이썬은 이 들여쓰기를 엄격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게 안 되면 별 문제 없어요. 저기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에러를 내줄 겁니다. 예, 그쵸. 예. 에러를 딱 내주죠. 에러를 내주는 게 편한 겁니다. 에러를 안 내주면 그때부터 사고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러를 내주는 맞는 거예요. 말씀이네요. 저는 저거 안 들었으면 에러 나니까 이제 피곤해진다라고 생각했는데 에러가 나면은 맞춰주면 고치면 되는데 게... 에러가 안 나고 뭔가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러니까 애 키우신 분은 다 아는데 애가 울면 정상이에요. 애가 말을 못하는 아주 까난 애기 있지 않습니까? 얘가 갑자기 조용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디 가서 사고를 치는 겁니다. 똑같이 인터프리터가 에러를 내면 그건 정상이에요. 상관없습니다. 고치면 됩니다. 근데 에러가 안 나면 그때부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에러가 안 나면은 에러가 났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고 그게 진짜 있다가 문제죠. 이제 뭔가 나 이 알고리즘의 수익률이 이랬어라고 좋다고 다른 거 하나 돌려봤는데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면 이거 왜 그럴까 보면은 이제 그때부터 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에러가 나는 거는 좋아요. 그거는 뭐 별로 상관없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중요한 반복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반복문 엄청 많이 쓰거든요. 파이썬 반복문은 다른 반복문이랑 좀 다릅니다. 성격이 달라서 이거 처음 다른 언어를 배우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되게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파이썬 반복문은 무조건 뒤에 있는 요 인 문장이 무조건 리스트 형태거나 뭐가 됐거나 하여간 이렇게 이걸 이터러블을 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얘기로는 뭔가 여러 개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여러 개 있는 거를 하나씩 뽑아다가 앞에다 갖다 주면서 얘를 다 처리합니다. 하나씩 갖고. 자, 이게 이제 뭔지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본 다음에 얘기 듣기보다 실행을 먼저 해보고 이제 하시는 게 낫습니다. seq라는 거에 1부터 5까지를 다 넣어놨어요. 숫자를. 그 다음에 다음번 문장은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면, seq라는 거에서 데이터를 하나씩 뽑아다가, 아이템에서 뽑아다가 출력을 해주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seq는 1, 2, 3, 4, 5가 있으니까 앞에서부터 하나씩 뽑아옵니다. 이 in이라는 거는 이제 파이썬 명령 중에 하나인데, 있냐라고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실행을 했지. 인서트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도둥. 1이 seq 안에 있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게. 이는 있냐다. 있느냐라고 예. 물어본 겁니다. 저것도 꽤 많이 써요. 생각보다. 꽤 괜찮은 연산자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제 좀 바꿔서 10은 seq 안에 있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없죠? 예. 그러니까 false가 나왔습니다. 근데 보통은 저렇게 쓰는 게 맞는데, 포루프 안에 들어가는 쓰는 방식이 좀 달라집니다. 쓰는 방식이. 그러니까 문장의 위치에 따라서 이게 사용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여기에 있었을 때 이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seq 안에 있는, 이게 지금 리스트죠. 리스트에 있는 앞에 것부터 하나씩 꺼내 가지고 아이템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아까라고 그랬다. 지난번 강의 때 리스트는 이게 숫자로서밖에 접근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게 0번째, 1번째, 2번째 이렇게 해서. 그런데 요렇게 문법을, 요렇게 포문 안에 들어오면 뭐냐면, 첫 번째 걸 꺼내다 놓고 걔의 이름은 아이템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이템이라는 것에다가 seq에 0번째, 첫 번째 데이터를 넣어준 겁니다. 지금 여기서의 문법의 형태는 이거예요. 그리고 요게 한번 실행이 되고 나면 요게 0에서 1로 하나 추가돼서 첫 번째 있는, 두 번째 있는 값으로 다시 넣고 요걸 또 실행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세 번째 있는 값을 또 넣고 또 실행하죠. 이래서 반복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럴 때는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뒤에 거에서 하나씩 갖다가 아이템이라는 이름으로 넣어놓고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실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상하다시피 5개가 있으니까, 1부터 5까지 5개가 있으니까 쭈루룩 프린트 해줄 거예요. 이렇게. 예. 앞에다 하나 갖다 주고 프린트 해주고, 하나 갖다 프린트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반복문이냐? 반복문 같긴 한데, 다른 언어를 배우신 분들은 반복문은 저게 앞에 숫자를 넣고 숫자가 1부터 3까지 반복하는 뭐 이런 거를 기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숫자를 리스트 형태로, 지금 이제 파이썬적인 방법은 숫자를 리스트에다가 다 집어넣고 순서대로 넣고 그 리스트에서 하나씩 뽑아가면서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이해 못하셔도 그냥 넘어가십시오. 이건 다른 언어를 배운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뭐냐, 5번 이것만 찍고 아이템에 있었던 값은 그냥 버려버리는 겁니다. 안 쓰는 거죠. 그럼 5번 반복한 게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앞에 한 값을 갖다가 놓고 이번에는 프린트 할 때 더했죠. 그러니까 예. 곱하기 2 한 거랑 같죠. 똑같이 자기 1 갖다가 2번 했으니까 2 갖다 2번 했으니까 5를 2번 해서 10까지 이렇게 해서 반복문이 나온 겁니다. 요건 이제 for를 쓰는 방식이에요. 뒤에 있는 게 대부분 리스트일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리스트 형태. 자, 이제 두 번째 반복문은 잘 안 쓰는데, 이건 이제 다른 언어에서도 똑같이 있는 거거든요. 반복문 while이라는 게 있어요.
이 while은 이렇습니다. 쓰진 않지만 그래도 혹시 해서. while은 이런 형식으로 써요. 첫 번째 이 위에다가 뭐가 됐든 변수를 하나 이렇게 정의합니다. 변수를 정해야 돼요. 정한 다음에 그 변수 값이 어떤 값보다 작은지 큰지를 if문처럼 비교를 합니다. 여기다가 비교를 하고 문장 안에서 이 while 안에서 애초에 정했던 요 변수 있잖아요. 요 변수 값을 변형을 시켜줍니다. while은 그 문장 안에서 변수가 자기가 변형이 될 이걸 때, 계속 바꾸면서 계속 수행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문하고 차이점은 포문은 몇 번 돌지가 정해져 있죠. 예, 예. 아까 리스트의 개수만큼 더 덜거든요. 근데 얘는 안 정해질 수 있어요. 왜냐면 i 값을 만약에 얘를 안 바꿔요. 그러면 1이잖아요. i가 안 바뀌고. 예, 예. 그럼 반복해서 계속 돌아갑니다. 예, 예. 1이 5보다 작기 때문에. 예, 무한 반복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이해가 되시죠? 예, 예. 하지만 얘는 반복문이기 때문에 i 값만 이렇게 해서 플러스 1 해가지고 해주면 1, 2, 3, i 값이 계속 변하겠죠? 예. 2를 더해주니까 5가 되면 여기 와가지고 5는 5보다 크지 않으니까 while문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끝나는 겁니다. 예, 예. 이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얘를 한번 이제 실행을 해보죠. 그럼 1, 2, 3, 4까지만 찍죠. while문은 제일 많이 쓰는 게 while true를 제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쓰죠. 네. 무한 반복시킬 때. true. 예. true 값이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이 문장 안에서 true를 빠져나오는 조건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예. 탈출 조건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while문 이걸 이제 탈출 조건인데 예. 요렇게 해서 요 조건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예. 탈출 그래서 요걸 바꿔주지 않으면 얘는 그냥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while 말씀하신 것처럼 true처럼 해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고 이게 꼭 1일 필요가 있냐? 아니야. 나는 2로 하고 싶어. 이럴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1, 2, 3, 4 4개가 순서대로 저렇게 표시가 됐지만 이식도 하면 2번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예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while문은 쓰임새가 약간 바뀔 수가 있죠. 예. 포문에서 못하는 거를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본문으로 한다. 포문으로 하게 됩니다. 약 한 70% 정도가 포문을 쓰고요. 프로그래머들이 짠 프로그램을 보면 반복문을 쓸 때 70% 정도가 포문이고요. while문은 한 30% 이하예요. 별로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포문이 그만큼 편하기 때문에. 예. 포문하고 이제 쌍으로 이루어져서 쓰는 게 파이썬에서는 range라는 걸 쓰거든요.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반복하고 싶어요. 사실 이 range라는 거는 함수가 아니고 무슨 이터레이터인데 이터레이터를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range라는 이게 파이썬 2.7에서는 함수였어요. 함수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게 토론이 좀 많이 되면서 얘를 이터레이터로 바꿔버린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이터레이터는 좀 다릅니다. 뭐냐면 이건 함수도 아닌 것이 함수가 아닌 것도 아닌 것이 막 그걸 이해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얘는 range라는 것은 5라고 숫자를 넣어주면 0부터 5까지의 숫자를 만들어줘요. 근데 지금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불러내면 그때부터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쿡 지르면 그때 0, 한 번 더 쿡 지르면 1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식으로 작동을 해요. 얘는 예. 함수도 아닌 것이 함수가 아닌 것도 아닌 것이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지금 range라는 걸로 그냥 표시가 됐는데 지금 포문에서 range를 이렇게 쓰게 되면 0부터 5까지 리스트가 나온다고 보통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되게 편하거든요. 예. 그러면 저 range로 해버리면 range 값에 우리가 저기 위에서 봤던 포문에서 0부터 5까지 이렇게 시켜서 리스트를 만들었었잖아요. 예. 근데 얘는 이걸 만들어 놓지 않고 있다가 포문이 여기 처음에 한번 딱 걸리면 range가 0을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포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딱 한번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range라는 애가 얘한테 0을 줍니다. 지가 알고 있던 0을. 0부터 5까지니까 0부터 5까지니까 첫 번째 값을 주는 거죠. 그 이게 실행이 와서 두 번째 실행이 되면 다시 올라올 거 아니에요. 예. 오면 그 다음에 지가 1을 줘요. 1 스마트하죠. 그 다음에 또 쿡 찌르면 다음에 2를 주고 이게 순서대로 해서 5까지 줍니다.
5 하나 전까지 주죠. 이게 항상 문제죠. 이 5 하나 전, 그러니까 마지막 숫자 하나 전까지 줍니다. 예, 예. 그러면 0부터 4까지 주니까 총 5개가 되겠죠. 예. 이게 이런 형태로 쓰이는 겁니다. 그 아까 전에 네. 강의에서 이제 파이썬 포문이 조금 다르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저 레인지를 쓰면은 다른 언어에서처럼 예. 예, 그 뭐랄까요? 숫자의 조합에서 이렇게 뭐, 하나씩 꺼내주는 그런 책을 읽으셨군요.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게 레인지라는 게 형식은 이렇게 써요.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럼 역시 또 이렇게 나오겠죠. 이걸 이제 복사해 가지고 얘를 한번 바꿔볼게요. 찍어봅시다. 이거 보면 0부터 10까지인데 2씩 증가시켜 가면서 데이터를 줘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0, 2, 4, 6, 8, 10을 줬는데 10은 아니고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죠. 예, 이러면 다른 언어에 있는 포문인처럼 됩니다. 다른 언어에서는 지금 이게 뭐 설명드리긴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얘기가 나왔으니 잠깐 얘기를 할게요. 뭐 가장 익숙한 언어가 자바 아니면 뭐 C나 뭐 아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저게 엑셀 베이직 베이직인가요? 예, 엑셀의 그 그러면 이제 베이직으로 한번 해볼게요. 베이직으로 하면 지금 이렇게 쓰는 건 좀 틀렸고 이게 또 하도 오래돼가지고 for i 는 0, 2, 10, 스텝 2 베이직 문법은 아마 이럴 겁니다. 딱 그렇습니다. 예. 0, 예. 2, 10, 스텝 예. 2 그러니까 이게 레인지에서 쓰는 거랑 예. 똑같거든요. 예, 예. 이게 보기 이거 파이썬이 별로 안 좋아요. 이 부분은 이거 보기 읽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직관적으로 0부터 10까지 2씩 증가시키면 이게 읽히거든요. 예, 예. 얘는 안 읽혀요. 파이썬은 잘.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좀 좋지 않은데 하여간 요렇게 해서 똑같이 쓸 수 있어요. 똑같이 쓸 수 있으니까 자 이제 다음번에 이제 레인지는 무슨 값을 갖고 있느냐 요렇게 나옵니다. 리스트 값으로 바꾸면 0, 1, 2, 3, 4라고 나옵니다. 예. 이제 다음번은 리스트 사용법인데 이제 레인지는 그냥 폼을 쓸 때 액세서리처럼 그냥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레인지만 이렇게 독창적으로 따라 쓰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포문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 이제 리스트를 좀 이제 사용하는 건데, 지난 강의는 리스트를 좀 심플하게 했었잖아요. 약간 이제 꽈서 한번 보죠. 일단 프로그램은 남이 짠 걸 읽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읽어보는 연습을 해보죠. X라는 곳에 1, 2, 3, 4라는 리스트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X는 이제 얘의 대변인입니다. out이라는 곳은 빈 리스트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X라는 리스트에 있는 값을 하나씩 아이템이라는 이름으로 가져옵니다. 순서대로 1부터 2, 3, 4를 순서대로 일로 가져오겠죠. 가져와서 out이라는 곳에다가 가져온 값을 별표 2개니까 자생해가지고 out이라는 곳에 append 추가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결과를 찍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면 코드는 읽었는데 그럼 이게 뭐 하는 거지? 생각해 보면 X 값을 다 자생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프로그램을 읽을 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몇 라인을 계속 읽어서 해석한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이게 전체적으로 뭐 하자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뭘 하고 싶은데 이 역과정이 프로그램을 짜는 과정이에요. 나는 이 리스트에 있는 값을 다 자생을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얘를 순서대로 만들까? 이렇게 out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이걸 하나하나 for 루프로 돌려서 자생하는 코드에도 자생하게 만들어서 out에다가 넣고 그럼 out은 얘를 다 자생한 값이겠지. 이게 프로그램을 순서대로 해나가는 방법이죠.
자, 어렵죠. 이게 많이 더 어렵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프로그램 하는 과정이에요. 나는 X 값을 다 그냥 자승을 하고 싶어. 이게 일반적인 우리 일상적인 사람들의 대화죠. 예. 야, 그거 다 제곱된 값을 내놔.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내놔야 되지? 그럼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게 프로그램 짜는 과정이고, 예.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이 계속 하셔야 될 작업이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는 거냐면, 남이 짠 프로그램을 보고 읽는 겁니다. 이거를 다 읽고 나서 이게 뭐 하자는 짓이지? 다 하면 뭐가 나오지? 그걸 이해해야 남의 프로그램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남의 프로그램을 읽는다는 게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무슨 의도로 생각을 가지고 이거 하나 자승을 하나 하려고 이 4줄짜리 프로그램을 짰거든요. 예. 근데 이 4줄짜리만 읽다 보면 이게 뭘 하려고 했는지 잊어먹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계속 뭘 하려고 했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예.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남의 프로그램을 읽을 수가 있어요. 예. 이해가 되시죠? 예. 멍구리님 뭐 한 1년 넘게 하셨으니까 저한테 욕을 먹으면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프로그램 짜는 게 어려운 점이 여기 있구나. 그 다음에 남의 프로그램 읽는데 어려운 점이 여기 있구나를 요 부분을 보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코드를 보면 왜 이렇게 했지? 뭘 하려고 했지? 이걸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자, 이제 실행을 해보죠. 자승을 해서 아웃이라는 곳에 넣습니다. 결국 자승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예. 파이썬은 조금 더 지금 이 문법을 리스트를 갖고 하는 일 중에 좀 편하게 한 줄짜리, 요 한 줄짜리로 표현을 해주는 게 저거 있습니다. 은근히 많이 쓰는 거 이거 같아요. 은근히 많이 써요. 리스트 그리고 컴프레hen션?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패턴이 정해져 있거든요. 요거 한번 외우고 나서 다음번에 계속 이거 쓰시면 돼요. 예. 자, 나는 데이터를 이건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예. 나는 어떤 데이터를 만들 건데 그 데이터는 리스트형이다. 예. 근데 리스트형인데 내가 만들 데이터는 자승이다. 자승된 값으로만 리스트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값은 어디서 가져올 거냐면 포문을 통해서 X에 있는 값을 하나하나 가져다가 아이템 이 이름과 이 이름이 같다는 거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예. 포에 있는 X에 있는 값을 하나하나 가져다가 그 값을 다 자승해서 리스트에다 넣겠다는 거예요. 읽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나는 결국은 이 값을 필요로 하는 거고 걔 값은 여기서 가져올 거구나. 근데 지우고 다시 한번 보시죠. 나는 이 값을 원하고 그 값은 여기서 가져올 거구나. 요 두 개가 제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X 값을 갖다가 전부 다 자승을 해서 리스트로 포장을 해 놓는다. 그러면 똑같은 결과가 일어날 겁니다. 아까 4줄짜리 코딩이랑 똑같은 결과가 일어나죠. 자, 실행을 한번 해보죠. 14956 이렇게 한 줄짜리 코드가 읽기 쉽고 이제 이거 외워두면 나중에 많이 쓰시게 되는 코드입니다. 저처럼 이제 프로그래밍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위에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해하기가 편한데, 그렇죠. 저 밑에 저 리스트 컴프레hen션은 유일하게 짧으면서 효율적이면서 그렇죠. 이해하기 쉬운 것 그래서 같아요. 이걸 이게 많이 쓰기 때문에 두 가지 예를 들어드렸으니까 위로 짜도 되고 아래로 짜도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프로그램 짜면서 내지는 읽으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할 코드를 갖다가 막 집어넣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다시 봤을 때 이해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수준이 낮으면 낮은 대로 짜고 그걸 나중에 이해하는 게 낫지. 괜히 이해 못하는 코드를 갖다 집어넣는 다음에 나중에 이제 헤매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머니버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